안녕하세요, 당사자입니다. 오늘은 돈을 벌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 직장에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월급, 기타 자영업을 하실 때 매출이 아닌 흔히 말하는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부동산 경매, 공매. 세 번째, 경마, 경륜, 경정.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복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펀드니 선물이니 몰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 리스크가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기업이죠.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말 타는 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경륜,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경정, 모터보트죠. 그 하남에 있는 조정경기장.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도박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식이 준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권, 이건 확률이 적어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그나마 부동산, 이렇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결과가 빠릅니다. 하루 아니라 몇 시간, 몇 분 안에도 결과가 금방 나타나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는 수익도 좋을 수 있지만 손해도 크죠. 거기서 끝나느냐? 본전 생각에 버티거나 더 베팅을 하죠. 이게 무섭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주식,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주식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던가 화장실 똥 싸러 가는 거 보면 똥은 안 싸고 다들 무슨 클릭들을 하는지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불이 번쩍번쩍 하죠. 엄청나게 하고 손익도 내고 손실도 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엔 잘 웃던 동료가 갑자기 표정이 썩었다,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차 한잔 먹고 술 한잔 하면 어느 정도 바로 나와죠. 이러저러 해서 개소스 받아가지고 폭락했다고. 잡주니 기획주니 테마주 잡아갖고 급등하는 시기 못 잡고 버티다가 빨린 거죠. 쪽 빨아갔죠.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개미라고 합니다. 보통 크게 베팅한 사람들은 직장인 기준으로 몇 천만 원까지 지르고 있는 것도 봤고요. 간이 큰 건지 돈이 많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대단합니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소문내봤자 도움될 게 1도 없습니다. 괜히 술이나 사달라고 하지, 돈 빌려달라고 하지, 어디서 정보 얻었는지 또 기웃기웃하고 난리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고수죠. 들어갔더니 상한가 쳤구나, 오늘 한잔 먹자, 이런 부류가 많은데 대부분 몇 년 후에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마이너스고 결국은 소가리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저 같은 부류예요. 죄송합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우량주,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한 2-3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손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기다리는 만큼, 그 기간만큼 기다리다가 지쳐서 또 빼고 다른 거 넣었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마이너스입니다. 꾸준히 묵묵히 기다리시면 만족할 만한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마이너스 통장 혹은 대출 아니면 이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돈 빌려서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 돈 잃습니다. 아주 그냥 인간관계 나가리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마는 해본 적이 없는데 경마에 대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간단히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 아버님이 경마 인생 35년입니다. 어디 가서 밀리지 않아요. 그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따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경마장 과천이랑 제주에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화상 중계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 서울, 경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노름꾼, 타짜, 도박 입문하시는 문화생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재테크 수단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경매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매 바로 할까요?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경매를 해요? 법원에서 합니다. 그것도 지방법원, 지방법원에서도 경매계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문외한이 가장 빠르고 좀 확실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봤는데, 학원을 가야 되나? 어떤 학원? 경매학원? 한 달에 얼마지? 선배? 누구한테 물어보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멘토? 나한테 있나? 전문가? 씨발 변호사한테 가야 되나? 인터넷 카페? 가입하면 씨발 승인 내주나? 이 모든 것의 고민과 고민의 시작은 결국은 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갔고요. 서점에서 이제 경매에 경자 들어간 책들을 한번 싹 훑어봤어요. 뭐 교양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재테크 여기 봤더니 경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지정된 책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최신판 기준으로 한 대여섯 권을 찍었고, 직접 못 샀어요. 돈 없어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 제목 출판사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10%에서 20% 할인 받더라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이면 공짜고, 돈 없어서 바로 못 샀습니다. 비참하죠. 기다려서 그 배송 온 책자 읽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대부분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필자가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눈이 띄어서 관심을 가져봤더니 몇 번 낙찰받고 자신감 생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더라.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물론 그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지금까지 대략 한 15권 정도까지는 읽어봤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는 어떤 그 독자들한테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필자가 얘기하기로는 경매를 시작할 때 자기는 그 책을 보고 나서 정독을 한 책이 자기 키의 허리까지 왔을 때까지 시작을 했었는데, 경매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자기 신장만큼의 책을 읽어보고 시작하라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도 역시 귀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 시작은 대부분 지금 신문에서 공고가 나오긴 한데, 인터넷에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시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매주 경매 물건들이 조금 쏟아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일가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찍을 때 제가 살았던 곳, 사는 곳, 그 다음에 많이 가봤던 곳 기준으로 한 달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만 이게 물건을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주택, 토지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집합 건물인 아파트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높낮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돈 10만원 가지고 있으면 몇천원짜리 잡주도 살 수 있고 몇만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죠. 1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근데 돈 10만원 가지고는 부동산에 부자도 시작할 수 없을 조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물건들을 잡고
그거에 있을 때 낙찰 금액을 예상을 해봅니다. 스스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아, 어느 정도 되겠구나. 유찰이 되려나? 낙찰 되려나? 이 정도 금액이면 물론 그 부동산의 주소나 물건 정보, 평수, 요새 뭐 제곱미터죠. 매각기일 기준으로 얼마에 낙찰될지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시세도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되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1,000원이 듭니다. 인터넷 등기소 벌써 몇만원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금액이 나오고 대출금이 만약에 낙찰됐을 때 대출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매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법원에서 일주일 전에 그 입찰하기 전에 법원에서 공지를 해주는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입찰 후 낙찰이 되면 낙찰 후에 인수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인수를 소멸되지 않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매각 당일에 낙찰된 가격을 확인하고 예측한 금액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로 데이터를 하죠. 한 500건 정도 데이터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책을 좀 많이 본 후에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감정 평가의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낙찰을 받을지 예측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 시기마다 그 낙찰 비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경매 책자를 조금 단 몇 건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장가가기 전에는 총각일 때 그냥 저는 고시원에서 흔히 말하는 원룸촌에 살았어요. 흔히 말하는 500에 40짜리. 이 40만원을 매달 집주인한테 내고 말이죠. 굳이 집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좀 다릅디다. 집주인의 그 거대한 그 무거운 산, 힘을 봤어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저와 같이 늦가기로 시작하지 마시고 덜 먹었을 때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특히 집은 이 가장 경제의 큰 재산 중에 한 부분을, 한 축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직장인이 한 달 급여로 꼬박 모아가지고 1년에 3천만원, 2천만원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경매 잔금 납부를 안 하거나 못하게 되면 처음에 입찰 보증금 10%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몰수입니다. 몰수. 타격이 크죠. 몇 억짜리 물건에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 넣는다고 해서 못 받아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왜냐면 그 잔금 납부해봤자 그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여러 권리들이 엉켜있고 인수할 수 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많은 권리관계가 숨어있어서. 참고로 2017년도에 그 몇만 건의 경매가 됐었고 그게 그 부동산 경매 금액 전차의 조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 중에서는 약 5% 비율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입찰 보증금을 포기를 했어요. 잔금을 납부를 안 하거든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겠죠. 100건 중에 5건이 입찰을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입찰 보증금 포기를 했어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국가에 헌납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통계가 무시할 수 없구나,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배웠고요. 아직까지 저는 사실 경매장에 가본 적도 없고 입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데이터화 하면서 지금 백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만한 또 사실 여유도 없고 주변에 그런 분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경매라는 게 눈에 띄고 도전을 하게 됐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이런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을 꾸준히 노력해서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뭐 호재라든가 뭐 좋은 기회를 만나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다가 이거는 정말 해도 즐겁다라는 부분은 그냥 하시면 돼요. 뭐 결과가 어떻고 후기가 어떻고 그런 거는 본인만 잘 알고 있고요. 그거를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거 누가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인데.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꾸준히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다가 주식이든 뭐 도박이든 뭐 로또든 복권이든 부동산 경매라는 게 좀 관심이 있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동산 경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